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얼마 전 프리미엄 극장의 대명사 아이맥스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죠. 아이맥스가 왜 매각을 검토하는지, 누가 유력한 인수 후보인지 하피TV가 분석합니다. 아이맥스는 1967년 캐나다에서 시작한 극장 기술 기업입니다. 아이맥스의 역사는 하피TV의 이 영상이 가장 설명을 잘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최대 실적을 경신한 아이맥스는 이 호황기에 왜 매각을 검토하는 것일까요? 매각 이유를 하나씩 분석해봅니다. 첫째, 최대 실적. 아이맥스가 2025년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아이맥스 극장에서 벌어들인 총 매출이 12억 8천 달러, 하나로 약 2조 원입니다. 이는 글로벌 박스오피스 점유율 3.8%에 해당합니다. 전년 대비 무려 40%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이 매출은 극장과 영화사 등등에 다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맥스의 매출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맥스의 실적은 매우 강력합니다. 2025년 아이맥스 매출은 4억 1천만 달러, 하나로 약 6천억 원. 특히 아이맥스는 단순히 장비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극장과 티켓 매출을 공유하는 JRSA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약 2억 4,600만 달러, 하나로 3,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극장 산업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아이맥스는 최대 실적, 최대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아이맥스만큼은 예외인 셈입니다. 왜 프리미엄 극장으로 극장 시장이 쏠려가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최대 실적을 기록했을 때가 매각의 적절한 타이밍이라 아이맥스 경영진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기술 한계. 이렇게 아이맥스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아이맥스는 다음에 성장 동력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상을 보셨겠지만 아이맥스는 밝기, HDR, 사운드 어디에서도 경쟁자보다 빼어난 구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체 기술 랩은 있을까요? 지난 20년간 아이맥스가 새로 발표한 기술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상기 부문에서 필름에서 디지털 그리고 4K 레이저로 바꾼 것은 모두 영상기 공급업체 바코의 기술이었습니다. 디지털 아이맥스 카메라도 자체 생산하지 못해서 아리와 같은 외부 카메라에 아이맥스 인증을 주는 방식이었죠. 아이맥스는 상영관 수를 늘리는 데 집중했지 퀄러티는 조금도 높이지 못했습니다. 셋째, 경쟁자 부상. PLF, 이른바 프리미엄 극장 시장에서 아이맥스의 경쟁자로 돌비 시네마, HDR 바이 바코가 있습니다. 새 기술의 스펙을 표로 비교해보면 밝기는 아이맥스가 최대 80니트, 2014년 돌비 시네마가 이를 확장한 108니트, 10년 후 새로운 표준 DCI HDR을 지원한 HDR 바이 바코가 300니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이맥스는 십수년째 이 스펙 경쟁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HDR도 지원하지 못할 뿐더러 돌비 애트모스 같은 3D 사운드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아이맥스는 전세계 1800개의 스크린을 확보하며 단연 1위지만 이렇게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데에는 중국 시장의 덕이 컸습니다. 아이맥스는 중국에서만 절반에 가까운 800개의 스크린을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200개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다른 포맷이 중국 시장에서 길을 펴지 못하는 것과 달리 아이맥스는 중국 시장에서 유독 강력한 입지를 구축해왔습니다. 돌비 시네마는 12년 차에 330개를 확보한 데 반해 HDR 바이 바코는 단 2년 차에 50개를 확보하고 설치 예정인 곳까지 합치면 100개에 이른다고 하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PLF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경쟁 포맷이 빠르게 추격해오니 자체 기술이 없는 아이맥스는 현재는 압도적 1위지만 장기적으로 같은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넷째, 최대 주주의 엑시트. 아이맥스는 현재 창업자가 경영권을 쥔 기업이 아니고 대주주를 포함한 주요 주주 대부분이 투자자들입니다. 돌비 바코와는 다른 점이죠. 아이맥스의 지분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주주인 케빈 더글라스 외 모든 지분이 투자회사 소유입니다. 그러니 R&D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었겠죠. 흥미로운 건 대주주 케빈 더글라스인데요. 케빈 더글라스는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베일에 쌓인 투자자라 할 수 있는데요. 가족회사인 더글라스 텔레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이고 이전에는 에너지 드링크 등의 투자에 큰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이맥스가 부채에 허덕이던 2007년부터 투자를 시작했고 디지털 영상기 전환을 위해 큰 자금이 필요했던 아이맥스의 투자에 19.9%의 지분을 확보하며 최대 주주로 올라섭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이맥스 디지털 레이저 영상기를 통한 글로벌 확장은 바로 이 사람을 통해 시작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내년이면 아이맥스 투자 20년을 맞이하는 터라 엑시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아이맥스는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케빈이 초기 투자했을 때와 비교하면 무려 10배가 올랐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했을 때 케빈 지분만 7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까지 회수할 수 있는 고점의 기회니 이를 놓칠 리가 없겠죠. 매각의 이유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케빈이 아이맥스 몸값이 가장 비쌀 때 매각하겠다는 것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하피TV가 엄선한 오디오 홈시어터 제품을 하피TV몰에서 만나보세요. 현재 아이맥스 인수 유력 후보로 넷플릭스, 애플, 아마존, 소니 그리고 사모펀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넷플릭스죠. 넷플릭스는 오프라인 극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아이맥스가 극장 사업뿐만 아니라 아이맥스 콘텐츠를 배급하는 배급사 역할도 담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이맥스 콘텐츠를 온라인에서는 넷플릭스 단독으로 공급하는 것도 꿈꿀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 아이맥스가 아이맥스 필름을 8K로 컨버전한 아이맥스 8K OTT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역할을 넷플릭스가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둘째 유력 후보는 애플입니다. 애플 또한 애플 TV 플러스를 기반으로 극장 영화 시장에 진출하려는 욕심이 있었고 영화 F1 같은 경우에는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이유로 아이맥스를 인수해 아이폰 생태계와 결합을 꿈꿀지도 모릅니다. 또 아이맥스 버전 애플 비전 프로가 나올지도 모르죠. 셋째 유력 후보는 소니입니다. 소니는 B2C 사업 부문을 TCL에 매각하고 이제는 B2B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아이맥스를 소니가 인수하면 아이맥스 디지털 카메라를 소니가 직접 제작하고 아이맥스 영상기를 소니가 공급하며 아이맥스 OTT를 소니가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모든 헐리우드 영화사가 자사 OTT를 내놓을 때 참여하지 않고 넷플릭스 등의 자사 콘텐츠를 팔아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실리에 집중했었기에 이번에도 과연 외연 확장을 꿈꿀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지막 유력 후보는 사모펀드입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지 않는 결과일 텐데요. 하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아이맥스 매출이 호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짜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타기업에 몇 배로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 경우 아이맥스의 기술 자체는 여전히 답보에 머무르고 스크린 수만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피TV가 정리한 아이맥스의 매각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누가 주인이 되든 매각은 명약 관한 일일 텐데요. 하피TV와 같은 영화 애호가는 아이맥스가 기술 혁신을 통한 영화 산업의 리더로 변모하기를 응원하고 싶어집니다. 답보에 머무르는 영화 기술 부문에 바코가 HDR 바이 바코로 참여해 활력을 가져다 준 것처럼 아이맥스도 원 단어 의미 그대로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어주는 시청각 경험을 우리에게 선사해주는 브랜드로 혁신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이맥스 매각 뉴스 업데이트되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으로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